여러분, 투자하다 보면 인덱스 펀드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너무나 익숙한 이름 뒤에 이른바 블랙박스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투자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한 기계 같은 거라고. 이쪽에 돈을 넣으면 저쪽에서 수익이 알아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원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단순해 보이는 상자, 이 블랙박스 안에 과연 진짜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뇌가 시장의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좀 더 쉬운 길, 일종의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고 인덱스 펀드는 무조건 옳다 같은 단 하나의 믿음에 의존하는 거. 이걸 바로 인지적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투자를 그냥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놓고 잊어버려라. 이 편안한 믿음 뒤에는 이렇게 정신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실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단순한 생각이 언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 상자 전체가 막 미친 듯이 흔들릴 때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말입니다. 시장 전체가 그냥 파란불이에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패닉 신호가 막 터져 나오고 이럴 때가 되면 위험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계좌에 찍히는 냉혹한 현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놔도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그냥 같이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이 위험을 그냥 온몸으로 다 맞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상자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도 말이죠. 어떤 톱니바퀴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더 힘차게 돌고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시장 전체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SPY의 한 달 수익률이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마이너스 3.11%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똑같은 기간에 에너지 섹터는 어땠을까요? 와, 무려 26.53%가 올랐습니다. 플러스로요. 이 차이를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시장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저기 에너지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들은 저 위로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평균이라는 이름 아래 놓치고 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시장 평균만 따라가야지 하고 결정하는 순간 저렇게 폭등하는 섹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수익을 포기한 게 되는 거죠. 뭐랄까,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숨겨진 세금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위험은 피하고 기회는 잡으려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우리한테는 이 상자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무섭다고 다 팔고 좋아 보인다고 막 따라 사고 이런 감정적인 편담 말고요. 우리의 이런 편견을 싹 걷어내고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상자 안에 들여다볼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도구가 작동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지금 이 섹터 성과가 어때? 둘째, 옛날이랑 비교하면 어때? 장기적인 평균이랑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특이한 거야? 흔한 일이야? 아니면 되게 드문 일이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지점수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할 때 보는 수치들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수가 엄청 높다? 그럼 이거 좀 과열인데? 하는 신호일 수 있고요. 반대로 엄청 낮으면 역사적으로 꽤 싼 편이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지금이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워런 버핏이 그냥 인덱스 펀드 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마 가장 강력한 반론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핏의 조언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하면 돈을 최고로 많이 벌 수 있어 하는 공격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제발 내동매매 하다가 큰돈 잃지 마세요 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방어적인 가이드에 더 가깝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야, 지난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좋았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좋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시장은 절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다. 둘째, 그래서 인덱스 펀드만 믿기엔 체계적 위험이나 기회비용 같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셋째, Z점수 같은 도구를 쓰면 이 복잡한 시장 속을 좀 더 똑똑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인덱스 투자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시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시작점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아챌 수 있을까? 이제는 그냥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 분석하고 길을 찾는 투자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